안녕하세요. 백선생입니다. 오늘은 상지 해부학 중 윗팔뼈 휴메러스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른쪽 그림을 볼게요. 얘는 뒤에서 바라본 모습이고요. 얘가 스캐뷸라 그리고 클레비클이 앞쪽에 있죠. 그리고 얘가 바로 오늘 배울 휴메러스에 해당이 됩니다. 상완뼈라고도 얘기를 하죠. 그리고 아래쪽에 얼라와 라디우스 이 아랫팔뼈 두 개가 보이는 이 그림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우선 휴메러스는 위쪽에 있는 스캐뷸라와 어깨 관절을 형성을 합니다. 숄더 조인트라고 얘기를 하죠. 그리고 아래쪽에 있는 아랫팔 뼈들과 팔굽 관절, 엘보우 조인트를 형성하는 뼈에 해당이 되는 거죠. 그래서 오늘 이 휴메러스에 대해서 자세히 한번 알아보도록 합시다. 먼저 왼쪽에 앞쪽 그림을 먼저 볼게요. 우선은 이 맨 위쪽에 스캐뷸라와 관절을 형성하는 이곳이 바로 휴메러스의 헤드에 해당이 되겠죠. 머리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 몸통을 이루는 얘가 바로 셰프트라고 얘기를 하죠. 바디라고 얘기를 하기도 합니다. 적어볼까요? 자, 그리고 그 헤드와 셰프트의 경계선을 우리는 목, 넥이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이 휴메러스는 넥을 표현할 때 두 가지로 구분해서 표현을 하게 됩니다. 우선 여기 헤드를 둘러싸고 있는 이 부분을 해부목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아나토미컬 넥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이 아래쪽에 조금 이따 얘기를 하겠지만 두 개의 튜버클 밑쪽으로 외과목, 서지컬 넥이라고 얘기를 하게 됩니다. 해부목은 헤드를 둘러싸는 고랑 부위를 의미하고요. 여기 헤드를 이렇게 둘러싸는 고랑, 그리고 이곳이 바로 어깨 관절 주머니, 조인트 캡슐의 부착선에 해당이 됩니다. 그리고 외과목 같은 경우에는 약간 얇은 부위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골절이 자주 일어난 부위에 해당이 됩니다. 그리고 이 헤드 쪽으로 두 개의 결절이 이렇게 존재하고 있는데요. 조금 더 바깥쪽에 있는 결절을 바로 큰 결절, 그레이터 튜버클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조금 더 앞쪽 내측에 존재하고 있는 애를 작은 결절, 레서 튜버클이라고 얘기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두 개의 결절 사이를 통과하는 고랑이 있겠죠. 그 고랑을 결절 사이 고랑, 인터 튜버클러 그루브 또는 바이시피탈 그루브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됩니다. 이 결절 사이 고랑을 통과하는 중요한 구조물이 있죠. 바로 바이세스 브라키아의 롱 텐던이 요 곳을 통과를 하게 됩니다. 이렇게 통과해서 글레노이드 캐버티까지 통과를 하게 되죠. 자, 이제 뒤쪽으로 한번 와볼게요. 뒤쪽에서는 중요한 구조물 한 두 개 정도를 기억을 하셔야 하는데요. 이 셰프트의 중간 정도의 외측으로 살짝 튀어나온 거친 면을 가지고 있는데요. 얘를 바로 세목은 거친 면, 즉 델토이드 투베로시티라고 얘기를 합니다. 뭐 용어에도 알 수 있다시피 바로 델토이드 머슬이 부착하는 그 부착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델토이드 머슬이 이런 식으로 이렇게 부착을 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 델토이드 투베로시티 약간 내측으로 그루브가 이렇게 하나 존재하고 있는데요. 얘를 바로 노신경 고랑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라디얼 그루브라고 얘기를 하죠. 바로 라디얼 너브가 지나가는 그루브라고 보시면 되고요. 노신경 라디얼 너브뿐만 아니라 깊은 윗팔 동맥 딥 브라키얼 아터리가 이 사이로 같이 주행을 하게 됩니다. 주행을 하면서 이렇게 앞으로 이어져 나가게 되죠. 이거는 나중에 이제 너브와 아터리에 대해서 공부를 할 때 조금 더 얘기를 할 거고요. 여기서는 이 델토이드 투베로시티 내측으로 노신경 고랑 라디얼 그루브가 존재하고 있다. 이 정도 기억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리고 디스탈 부분으로 한번 와볼까요? 이곳은 이제 아랫팔과 엘보우 조인트를 형성하는 곳이죠. 여기에는 외측으로 튀어나와 있는 융기, 그리고 내측으로 튀어나와 있는 융기가 이렇게 존재하고 있는데요. 외측을 레터럴 에피콘다일, 외측 상과라고 얘기를 하고요. 내측에 있는 애를 미디얼 에피콘다일, 내측 상과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얘네들은 골퍼 엘보가 내상과염이고 테니스 엘보가 외상과염인데요. 외상과와 내상과 쪽에 염증이 생기는 질환을 바로 골퍼 엘보, 테니스 엘보 또는 외상과염 그리고 내상과염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됩니다. 그때 중요하게 다루게 되는 위치에 해당이 되는 거죠. 자,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확대해서 한번 살펴볼게요. 먼저 왼쪽에 있는 그림부터 볼게요. 얘는 앞쪽에서 바라본 모습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방금 얘기한 여기가 내측 상과 미디얼 에피콘다일에 해당이 되고요. 이쪽이 외측 상과 레터럴 에피콘다일에 해당이 됩니다. 우리 팔꿈치 양쪽을 한번 만져보게 되면은 이 조금 더 경사가 급하게 내려와서 조금 더 튀어나온
나온 쪽이 있는데요. 걔가 바로 내측 미디얼 에피콘다일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요 능선이 있죠. 좌우 능선, 얘는 수프라 에피콘딜러 리치라고 얘기를 합니다. 에피콘다일 위쪽에 있는 능선이라고 해서 수프라라는 용어가 앞에 붙는 거고요. 역시 외측에 있으면 레터럴, 내측에 있으면 미디얼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됩니다. 자, 이 미디얼 에피콘다일과 레터럴 에피콘다일은 근육이 붙는 부착점을 제공해 주고 있는데요. 이 미디얼 에피콘다일은 손목의 플렉서 머슬, 즉 손목을 굴곡시키는 근육들이 이 미디얼 에피콘다일에 모여져서 붙어 있게 됩니다. 그리고 레터럴 에피콘다일은 반대로 익스텐서 머슬들이 부착하고 있는 곳에 해당이 되는 거죠. 혹시 이거에 대해서 조금 궁금하게 여긴다면은 제가 그 통증 영상 중에 팔꿈치 통증에 내상과염과 외상과염에 대해서 올린 영상이 있으니까 뭐 그걸 조금 참고해 주시길 바라고요. 그리고 요 관절면을 이루는 요곳으로 한번 와봅시다. 이 내측에 있는 애는 얼라, 좌뼈와 관절을 형성을 하는 이곳이 바로 위팔뼈 도르래 트로클리아라고 얘기를 합니다. 얘는 바로 좌뼈 얼라와 관절을 형성하게 되죠. 그리고 이 외측에 있는 얘는 위팔뼈 작은 머리, 그래서 캐피툴룸이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얘는 노뼈 라디우스와 관절을 형성하게 됩니다. 여기 위에 있는 그림 잠깐 보고 올게요. 자, 이런 식으로 얘가 얼라죠. 그리고 얘가 라디우스. 그래서 이렇게 라디우스와 관절을 형성해서 관절면을 제공해 주는 게 바로 캐피툴룸, 그리고 얼라와 관절면을 형성하는 곳을 트로클리아, 위팔뼈 도르래라고 이제 얘기를 하게 됩니다. 자, 다시 돌아와서 이 뒤쪽 모습을 잠깐 볼게요. 이 뒤쪽에는 위팔뼈 도르래 트로클리아가 이렇게 존재하고 있죠. 이 뒷모습을 위에 그림으로 한번 살펴볼게요. 얘가 이제 뒤쪽 모습이죠. 얘가 얼라고 이제 얘가 라디우스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뒤쪽은 이렇게 돌아나가는 이제 도르래는 얼라에 있는 이 끝을 올레크레논이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이 올레크레논과 관절을 형성하게 되죠. 이 트로클리아는 이 뒤쪽으로 이렇게까지 이어지게 됩니다. 자, 그리고 다시 돌아와서 이 관절면들 위에는 이렇게 오목들이 존재하고 있는데요. 먼저 요 가쪽부터 볼까요? 얘를 노오목, 라디얼 포사라고 얘기를 하고요. 이쪽에 있는 포사를 갈고리 오목, 코로노이드 포사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뒤쪽에도 이렇게 포사가 존재하고 있는데요. 얘를 팔꿈치 오목, 올레크레논 포사라고 얘기를 합니다. 요거를 조금 설명해 드리기 위해서 제가 여기 그림을 하나 가지고 왔는데요. 여기 한번 볼까요? 얘는 이제 얼라의 측면을 나타낸 그림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얼라는 이 위쪽으로 이렇게 관절면, 경첩관절에 어울리는 모양을 이렇게 이루게 되는데요. 이 위쪽에 있는 얘를 바로 올레크레논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이 아래쪽에 이 부분을 코로노이드 프로세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팔꿈치를 잠깐 그려볼게요. 팔꿈치 위팔뼈가 이렇게 있고요. 그리고 올레크레논이 이렇게 존재하고 있는 거죠. 아래팔뼈가. 그리고 여기가 이제 올레크레논에 해당이 되겠죠. 그리고 이 부위가 바로 코로노이드 프로세스가 되겠죠. 이해가 좀 되시나요? 그래서 팔꿈치를 이렇게 익스텐션을 시키게 되면은, 즉 신전을 시키게 되면은 이 올레크레논이 이 뒤쪽으로 이렇게 향해 가겠죠. 그 올레크레논을 받아들일 수 있는 이 오목이 이렇게 존재하고 있는 겁니다. 이 뒤쪽으로. 이해가 되시나요? 여기다 정리해 볼게요. 익스텐션 시 올레크레논을 수용하는 곳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반대로 플렉션을 하게 되면은 코노이드 프로세스가 이 안쪽으로 이렇게 들어가겠죠. 그래서 그것을 수용하는 게 바로 갈고리 오목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얘도 한번 정리를 해드려 볼게요. 이 코노이드 프로세스는 플렉션 시 굽힘 동작을 할 때 코노이드 프로세스를 수용하는 곳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노 오목은 플렉션 시에 라디우스의 헤드의 가장자리를 또 수용해주는 공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 역할을 하게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오늘은 위팔뼈 슈메러스에 대해서 간단히 한번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봤고요. 이해하시는 데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